지역 쿼터제, 값싼 등록금으로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수도권 학생들의 관심도 높은 편인데요. 2020 정시 거점 국립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의 허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정시 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징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점 국립대 지역의 공기업들에 대해서 지역 쿼터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값싼 등록금으로 해서 수도권 학생들의 이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서울대를 제하고서는 지금 9개의 거점 각 권역별 중심 거점 국립대학들이 있는데요. 강원대,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그다음 전남, 전북대, 그리고 충남, 충북대, 제주대까지 해서 총 9개의 각 도별의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국립대들에서 지금 모집하는 인원 2020 올해 정시는 1,772명을 모집을 합니다. 2019학년도 때 1,910명 과 비교해서 봤을 때 138명 감소했는데요. 인원 비율로만 보자면은 1.3% 감소한 걸로 해서 지금 수험생 수 감소 비율 7.8%에 비했을 때는 적은 비율로 감소가 된 거죠. 즉 올해 정시에서 거점 국립대 수험생 수 감소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요,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찌 보면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수험생 수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는요. 즉 올해 정시 거점 국립대의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감소가 덜하다는 거죠.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거점 국립대에 지원해보는 게 정시에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근데 각 그 9개 대학별로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소폭의 감소세가 유지됐느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인문, 자연 계열 나눠서 수학, 가형 응시한 학생들은 자연 계열, 수학, 나형은 뭐 인문 계열 이렇게 응시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각 대학별로 인문, 자연 계열 전년 대비해서 인원 분포를 보게 되면은 강원대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에서 95명 감소로 해서 자연 계열 감소세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강원대를 자연 계열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북대는 큰 변화 없는데 인문 계열 감소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 부산대 같은 경우 인문 자연 계열 모두 증가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자연 계열 인원 모집 인원 증가가 104명으로 증가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지원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안정적인 지원 성향에서 좀 방향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올해입니다. 104명이면은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증가한 인원에서. 그다음에 전남대의 경우도 자연 계열이 45명 증가로 해서 좀 많은 인원이 증가된 편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각 계열별로 나눠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인문 계열에서 44명 감소로 인문 계열이 전년 대비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고, 자연 계열은 전년 대비해서 9명 줄긴 했는데 이렇게 극강으로 많이 늘어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에 따라서 좀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산대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지역권 학생들이, 영남 쪽 지역권 학생들이 부산대 위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경북대 쪽에서 인원이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충남대 쪽에서도 인원 부포가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 그 국립대들의 선발 인원 성향에 따라서도 지원 분포 양상이 약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의 이 모집 단위가 일반적인 사립대들의 그 모집 단위 수에 비했을 때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2배 가까이 많은데요. 이 9개 거점 국립대들의 평균 인문 자연계 예체능 모집 단위를 뺀 상태입니다. 예체능을 뺐는데도 평균적으로 80.3개라는 모집 단위 수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인서울권 대학의 평균 수 39.9개랑 비교해서 봤을 때 2배를 넘는 수준의 모집 단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모집 단위별로 유사 모집 단위를 세분화시켜 놓는다거나 학부에서 파생시키는 모집 단위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학과제로 해서 많은 모집 단위로 분할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시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각 대학별로 여튼 한 군에서 한 개의 모집 단위밖에 못 쓰잖아요. 전략이 굉장히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집 단위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많이 선발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유불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학과별로 해서 성향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보통 그러니까 학부제로 해서 한 5개, 6개 선발하는 대학하고 비교해서 놓고 보면요. 이 합격선이 굉장히 큰 폭의 차이를 지게 됩니다. 상위 모집 단위와 하위 모집 단위의 합격 커트라인의 차이는 100분위로 쳤을 때 20% 가까이 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거점 국립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별 성향을 대학은 뭐 특정 대학을 정했어. 거점 국립대 중에서 정했다라고 했을 때 학과는 좀 여러 개의 학과를 넣고 안정적인 학과가 어느 선인지, 그리고 약간 적정하게 전략적으로 좀 경합을 벌일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어느 선인지 잘 좀 비교를 해놓고 어느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야 좋을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보다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많은 편인데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전북대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계열 모집 단위 많은 쪽 어찌 보면 뭐 추가 합격까지 감안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대학의 모집 단위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많은 인원이 쪼개져서 지원 들어가는 모집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능 반영 방법, 이게 수능 100% 전형들이죠. 강원대 제주대 죄송합니다. 제주대의 나군에서만 학생부가 반영되고 그 외에 8개 그리고 제주대 다군의 모집은 전부 수능 100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그러면 이 지역권인데도 수능 100으로 선발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을 크게 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활용 지표에 대한 유불리를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영어는 등급 점수,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해서 보정하는 대학들이 어느 대학이냐라고 하면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입니다. 이 세 개 대학의 반영 방식은 서울권 대학의 중상위권 그 대학들이 적용하는 방식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여튼 그래서 이 지역권 학생들이 주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대학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인이 탐구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100분위로 보정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마저도 표준 점수로 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가 탐구마저도 표준 점수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반영을 하는 대학인데요. 여기서 100분위를 보정을 해서 썼을 때, 비교했을 때 탐구를 그대로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아무래도 탐구를 잘 본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를 그대로 쓰는 대학들, 탐구 특정 뭐 1개 영역이나 2개 영역 잘 봤어, 표준 점수가 유독 높게 잘 나오는 과목을 잘 봤어 라고 한다면 탐구마저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상, 전남, 충남, 충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 강원대, 제주대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조금 낮지만 100분위가 동일한 그 위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100분위가 손해가 안 나니까요. 이 100분위를 적용하는 강원대나 제주대를 감안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들이 꽤나 많습니다. 거점 국립대에는 자연계든 인문계든, 뭐 인문계는 거의 다 자연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풀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도 생활과학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이런 모집 단위들은 인문계열 수학 나영의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 가능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나영의 사탐 본 학생들 중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잘 안 잡힌다, 거점 국립대들 유독 자연계 모집 단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바꿔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성향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이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교차 지원은 허용은 하지만 수학 가형 응시와 그 다음에 하다못해 과탐까지도 가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 가형에 가산을 주는 경우는 수학 나형에서 점수를 잘 굳혔다, 잘 지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승부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탐 응시자가 과탐의 10%까지 가산을 주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페널티가 크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을 염두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수학 가형뿐만 아니고 과탐에 가산을 주고 있는지, 만약에 과탐을 가산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집 단위는 약간 지양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학 나형뿐만 아니고 이렇게 가형뿐만 아니고 과탐에도 가산을 주는 경우는 보통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가형 응시를 안 하고 수학 나형을 응시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나형 플러스 과탐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점수를 굳히고 들어오는 성향들이 있어서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 어찌 보면 자연계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인문계 교차 지원을 조금 감안을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이 지금 강원대, 경상대, 전북대, 제주대가 그런 대학에 과탐에 가산을 주는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 중에 교차 지원을 한다. 강원대, 경상대, 전북대, 제주대는 좀 고려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대는 나군에서 모집에서만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데 외형상의 반영 비율상으로는 학생부도 50, 수능도 50, 5대5 비율로 해서 반영되니 엄청 크게 반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9등급에도 기본 점수 420점을 주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서 학생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점수는 80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극간 차이로 해서 10점씩의 균등 분할로 해서 그 차등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점수가 작은 점수는 아닙니다. 수능으로 치자면 3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작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말고사까지도 철저히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말고사 대비 잘한다면 제주대 같은 경우 나군에서 학생부 반영할 때 1학년은 30%, 2, 3학년은 70% 비율로 반영을 하니까 3학년 2학기까지 잘 다져준다. 그래서 내신을 뭐 3등급, 4등급 선까지만 잘 맞춰준다라고 해도 제주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점 폭은 거의 크지 않을 겁니다. 지원층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해볼만 하니까 끝까지 내신 대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개 거점국립대 올해 정시 특징을 좀 같이 알아봤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를 드려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 정시에서 좋은 성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